안녕하세요. 충격. 매일 먹는 음식에 숨겨진 진실. 환상의 음식 궁합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돼지고기와 새우젓입니다. 아니,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죠? 아주 과학적이고 심오한 이유가 숨어 있답니다. 새우젓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리파아제라는 특별한 효소가 돼지고기의 지방을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것을 도와 소화를 훨씬 더 원활하게 촉진합니다. 덕분에 아무리 기름지고 푸짐한 돼지고기 요리도 새우젓과 함께라면 속 불편함 없이 부담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 조상님들의 깊은 지혜와 과학적인 통찰력이 담긴 완벽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들이라면 더욱더 주목해야 할 조합, 바로 두부와 미역입니다. 콩을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다 보면 우리 몸속에서 요오드 성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사실, 이때 미역과 같은 해조류가 마치 구세주처럼 짠하고 등장해서 부족해진 요오드를 효과적으로 보충해 준답니다. 게다가 콩에 함유된 핵심 성분인 사포닌은 물과 기름에 모두 잘 녹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포닌 성분이 미역과 함께 섭취될 때 그 효과를 더욱 톡톡히 발휘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두부 요리를 할 때 미역을 꼭 곁들여 보세요. 맛과 영양 그리고 건강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완벽한 영양 밸런스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두부 미역국이나 두부 해초 샐러드 같은 메뉴는 어떠세요? 건강한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빛나는 피부와 활기찬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시금치와 레몬 조합을 꼭 기억하세요. 시금치에 풍부하게 함유된 철분은 우리 몸의 혈액 생성과 산소 운반에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이 철분은 생각보다 우리 몸에 흡수되는 효율이 높지 않아요. 이때 비타민C가 마치 슈퍼 히어로처럼 나타나 철분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신선한 시금치 샐러드에 상큼한 레몬즙을 쭉 뿌려주면 맛은 물론이고 철분 흡수율까지 확 올라가니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레몬의 상큼함이 시금치의 쌉쌀한 맛과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동안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식재료, 토마토와 아보카도도 환상의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토마토의 핵심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은 강력한 항암 및 항노화 효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리코펜은 우리 몸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지방과 함께 섭취되어야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아보카도가 건강하고 질 좋은 지방을 풍부하게 제공하여 토마토의 리코펜 흡수를 최고조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이 둘을 함께 넣어 먹거나 간단하게 아보카도 토스트에 토마토를 얹어 먹으면 젊음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식단이 될 거예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이 조합 놓치지 마세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식재료 바로 강황입니다.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뛰어나기로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조미료인 후추를 살짝만 더하면 그 효과가 상상 이상으로 배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후추에 함유된 피페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커큐민의 체내
생체 이용률, 즉 우리 몸에 흡수되어 효과를 발휘하는 정도를 무려 20배 이상 높여준다고 합니다. 카레에 후추를 팍팍 뿌려 먹는 것이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아주 과학적인 행동이었다니 항염 작용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최고의 조합이 될 것입니다. 튼튼한 뼈 건강의 필수 요소인 칼슘. 이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 귀한 비타민 D는 어디서? 바로 식탁 위 단골 손님 달걀입니다. 달걀의 풍부한 비타민 D는 치즈의 칼슘 흡수를 탁월하게 도와주어 우리의 뼈를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아침 식사로 달걀 스크램블에 치즈를 곁들이거나 달걀 프라이 위에 치즈 한 장을 녹여 먹으면 하루를 든든하고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성장기 아이들이나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우리 몸의 방패 역할을 하는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마늘과 영양 만점 생선도 환상의 조합을 자랑합니다. 마늘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살균 및 항암 효과를 지닌 슈퍼푸드인데요. 생선과 함께 섭취했을 때 일부 암 예방 효과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해요. 생선구이에 마늘을 곁들여 먹거나 생선찜에 마늘을 듬뿍 넣어 함께 조리해서 드셔보세요. 마늘의 알싸한 맛이 생선의 비린 맛을 잡아주면서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훨씬 더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오메가3와 마늘의 시너지는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탱글탱글한 눈 건강과 윤기 나는 피부 건강에 필수적인 당근. 당근에 풍부하게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자 비타민 A의 전구체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만 우리 몸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때 아보카도가 아주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주죠.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는 아보카도와 당근을 함께 갈아 스무디로 마시거나 신선한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최고로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채식 위주 식단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구수한 된장국에 향긋한 부추를 송송 썰어 넣는 거.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조합이죠. 이 또한 단순한 맛의 조화를 넘어선 아주 과학적인 영양 궁합입니다. 부추가 된장의 짠맛을 중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된장에는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성분을 보충해줍니다. 게다가 된장의 뛰어난 항암 효과를 더욱 증진시키는 역할까지 한다고 하니 앞으로 된장국을 끓일 때는 부추를 절대 빼놓지 마세요. 특히 부추는 된장의 유익균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줄 현미와 완두콩 조합입니다.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을 더욱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거나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면 백미밥 대신 현미밥에 완두콩을 넣어 먹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섬유질과 단백질까지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좋은 음식 궁합들을 자세히 살펴봤으니 이제는 이건 좀 피하자 싶은 나쁜 음식 궁합들도 함께 알아봐야겠죠? 가장 충격적인 조합 중 하나는 바로 가을철 별미라고 불리는 감과 꽃게입니다. 둘 다 탄닌이라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함께 먹으면 탄닌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엉겨붙어 변비나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하며 심한 경우 소화 불량을 넘어 식중독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하니 특히 조심해야 할 조합입니다. 가을철에 감과 꽃게를 모두 즐기고 싶다면 반드시 몇 시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맛있는 가을을 안전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힘 불끈, 에너지가 넘치는 장어와 새콤달콤한 복숭아. 이 조합은 언뜻 보면 맛있을 것 같지만 우리 몸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복숭아에 함유된 유기산 성분이 장어의 소화를 방해하여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장어의 귀한 영양분을 온전히 섭취하고 싶다면 복숭아는 장어를 먹은 후 잠시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어는 장어 자체로 충분히 훌륭한 보양식입니다. 달콤한 토마토에 설탕을 솔솔 뿌려 먹는 거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이 습관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설탕은 토마토의 풍부한 비타민 B의 흡수를 방해하여 토마토의 귀한 영양을 우리가 제대로 섭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토마토는 그냥 먹는 것이 가장 좋고 정 심심하다면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리코펜 흡수를 도와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유에 설탕이나 달콤한 시럽을 넣어 마시는 분들, 특히 커피나 음료에 우유를 섞어 마실 때 많이 하시죠? 이 또한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설탕은 우유 속에 함유된 비타민 B1의 흡수를 방해하여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피로를 유발할 수 있어요. 우유는 그 자체로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훌륭한 영양원이니 가급적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순수하게 마시는 것이 건강에 가장 이롭습니다. 우유 본연의 고소한 맛을 즐겨보세요. 추운 겨울철 별미, 따끈하고 달콤한 팥죽. 여기에 설탕을 듬뿍 넣어 먹으면 정말 맛있죠. 하지만 설탕은 팥의 핵심 건강 성분인 사포닌을 파괴하여 팥이 가진 면역력 강화 효과를 크게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팥죽을 만들 때는 설탕 대신 소금으로 간을 하거나 설탕 양을 최소화해서 드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더 이롭습니다. 팥 고유의 담백한 맛과 사포닌의 효능을 모두 잡으세요. 건강에 좋은 줄로만 알았던 조합, 시금치와 두부도 의외로 조심해야 할 궁합입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칼슘이라는 불용성 물질을 만드는데 이 수산칼슘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심한 경우 요로 결석이나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금치를 요리하기 전에 살짝 데쳐서 사용하면 수산 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요리 전에는 꼭 데치는 과정을 거쳐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큰 건강 차이를 만듭니다. 샐러드나 반찬에 자주 등장하는 오이와 무는 신선한 채소 조합 같지만 영양학적으로는 다소 아쉬운 조합입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특별한 효소가 무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C를 파괴한다고 해요. 함께 섭취할 때는 오이를 식초물에 잠시 담가두거나 살짝 데쳐서 효소의 활성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열에 약하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향긋한 꿀차 한 잔, 특히 쌀쌀한 날씨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많이 찾으시죠?
그런데 꿀과 홍차도 의외로 좋지 않은 궁합입니다. 홍차의 탄닌 성분이 꿀에 함유된 철분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하고 영양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꿀이 가진 효능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홍차와는 따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꿀만 타서 마시거나 다른 허브티와 함께 섭취해 보세요. 맛있고 든든한 고구마와 소고기도 언뜻 보면 완벽한 조합 같지만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는 의외의 조합입니다. 함께 섭취할 때 소화에 필요한 위산의 양과 농도가 서로 달라서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각 음식의 소화 효소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고구마와 소고기를 함께 먹었을 때 속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 둘을 따로 섭취하거나 최소한의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대표적인 불량 조합, 바로 햄버거와 콜라입니다. 햄버거의 높은 지방 함량과 콜라에 함유된 인산 성분이 만나면 우리 몸의 칼슘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칼슘 결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맛있다고 무심코 자주 먹다가는 뼈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니 가끔은 콜라 대신 물이나 무설탕, 탄산수 또는 건강한 주스를 선택해 보세요.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음식들의 숨겨진 진실을 좋은 궁합과 나쁜 궁합으로 나누어 자세히 파헤쳐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음식 궁합을 알아두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몇 가지 더 알아두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큰 도움이 될 꿀팁들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건강 상태를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궁합이라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 등과 같은 특정 질환을 앓고 있다면 음식 궁합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고 나에게 맞는 음식과 조합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중요한 식생활의 기본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식단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겠죠? 둘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식 궁합도 물론 의미 있지만 특정 음식 조합에만 너무 얽매이거나 반대로 나쁜 궁합이라고 해서 아예 특정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배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여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하답니다. 음식 궁합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식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색 채소와 다양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나트륨 섭취량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앞에서 좋은 궁합으로 소개했던 새우젓처럼 일부 음식은 건강에 이로운 효능이 있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성인병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항상 음식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간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넷째, 조리 방법 또한 음식의 영양과 효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고소함을 위해 김에 기름을 발라 굽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기름이 고온에서 산패될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팥을 조리할 때
쇠냄새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팥 고유의 맛과 영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겠죠?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소 손실 정도가 달라지거나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도 있으니 올바른 조리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재료 본연의 맛과 영양을 살리는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오늘 우리가 몰랐던 음식들의 비밀,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부터는 조금 더 현명하게 음식 궁합을 고려해서 더욱 건강하고 더욱 맛있는 식사를 즐겨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